평창, 설상, 슬라이딩 15개의 종목이 펼쳐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지사이언스에서 요목조목 살펴봤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계올림픽 그 못다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지 사이언스. 자, 저희가 이렇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5편을 통해 동계 스포츠에 대해 집중 탐구를 해봤습니다. 체험도 직접 해보고 경기 룰도 배우면서 다가올 올림픽을 제대로 즐길 준비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1924년 제1회 샤모니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약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몇 년이요? 100년이요? 어마어마하죠. 올림픽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가 정말 너무 많아서 또 입이 입 좀 긁어주세요. 아우 시원해. 네,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렇게 스포츠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올림픽의 또 다른 이야기들이 보이고 궁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소치나 밴쿠버 올림픽에 대해서 좀 기사들을 찾아보고 그런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생겼어요? 네. 좋은 취미네요. 멋있네.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던 88 서울 올림픽도 다시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다시 봤어요? 봤죠? 뭔데요? 그 굴렁쇠 소년. 그래서 올림픽 속 수많은 감동과 환희 그리고 패럴림픽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요. 자, 올림픽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전 세계를 환하게 빛나게 하는 불꽃 성화봉송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성화봉송의 불을 어떻게 붙이는지 알고 있어요? 알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커다란 성냥이나 네. 아니면 라이터로 붙일 것 같은데. 어디? 네. 저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니까 부싯돌? 돌이요? 네. 돌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의 불은 바로 이렇게 붙여집니다.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큰 불꽃 성화입니다. 고대 올림픽 기간 중 제우스 신의 제단에서 타오르던 성스러운 불인 성화는 고대 올림픽의 정신과 전통을 지키며 근대 올림픽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성화는 현재까지도 그리스 아테네 헤라 신전에서 고대 방식 그대로 체화되고 있습니다. 아폴로 신이시여, 이 성스러운 불꽃을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으로 보내주소서. 태양의 신 아폴로를 향해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체화는 오직 태양열과 오목거울을 이용해 체화봉에 불을 붙입니다. 체화봉의 불꽃은 성화봉송 첫 주자의 성화봉으로 넘겨지고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며 성공을 위한 마음을 담아 성화봉송 릴레이를 시작하죠. 올림픽이 열리는 개막식 당일까지 개최국을 도는 성화봉송은 개최 국가의 특색을 담아 재미있는 볼거리를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에선 물속으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은 우주에서 성화봉송 릴레이가 펼쳐져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첫 출발지인 인천을 시작으로 101일간 7,500명의 성화봉송 주자가 우리나라 방방곡곡 2,018km를 달려 올림픽이 개최되는 2월 9일 평창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담은 성화는 오늘도 평창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당당히 모릅니다. 뭐라고요? 몰라요? 황당하네요. 네. 근데 그거 아직 결정 안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를 수밖에 없죠. 올림픽 개막식의 꽃이라 불리는 최종 점화자는 철저히 비밀리에 붙여져 개막 당일에 발표되는 것이 관례인데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선 화살에 성화를 붙여서 쏴! 점화를 시켰고 2000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물속으로 불을 붙여서 점화를 시켰어요. 특별한 퍼포먼스까지 펼쳐지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 톡톡 씨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저는 왠지 동계올림픽이니까 스포츠 스타일 것 같은데 저는 김연아 선수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가 그리스에서 체화를 해왔으니까 일단 김연아 선수는 아니고
비계어 선수 아닐까요? 비계였어요. 비계어 선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종목이기도 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도 가능하니까 특별한 성화봉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올림픽 하면 또 화합의 장이잖아요. 남한과 북한의 화합을 상징해서 공동으로 송화 봉송을 하지 않을까요? 현정화 선수하고 이분희 선수가 같이 이제 송화 봉송을 하는 거죠. 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 개회식은 2월 9일에 열리지만 컬링과 스키 점프는 하루 앞서서 시작한다고 해요. 저희 저번에 컬링 재밌게 한 거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재밌죠. 재밌었죠? 컬링을 하면서 스톤과 투구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저 주위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헐헐헐 기억나죠? 헐헐헐 저렇게? 헐헐헐 이게 또 황금 개띠라서 황금계의 개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헐. 진짜 싫어하는 표정 아니에요? 아, 그냥. 헐. 자, 우리 선수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분들이지만 그래도 특히 기대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누구요? 아, 그거는 이제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화면이요? 예, 어디? 저 가운데. 예. 썰매도 경기장도 없는 썰매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봅슬레이 세계 정상에선 두 남자가 있습니다. 봅슬레이 2인승 종목의 파일럿 원윤종, 브레이크맨 서영우 선수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봅슬레이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하루 8번씩 트랙을 달리며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는데 지상대 가장 높은 곳을 향한 그들의 짜릿한 금빛 질주가 정말 기대됩니다. 슬라이딩 종목의 또 다른 기대주 스켈레톤의 윤성민 선수입니다. 훈련 3개월 만에 국가대표 선발전 1위, 각종 세계 대회를 휩쓸며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스켈레톤의 황제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빠른 스타트와 강한 순발력, 안정적인 주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누구보다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모글 스키 간판 최재우 선수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공중에서 1080도 돌아 안정적으로 착지하는 완벽한 회전 기술과 공중에서 스키를 손으로 잡는 제우 그랩을 비장의 카드로 준비한 최재우 선수. 노메달 이라는 수모를 싣고 대한민국 설상 종목에서의 첫 번째 메달을 선물할 화려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이 4년간 피땀 흘린 선수들의 최고의 보상은 단연 금, 은, 동 메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 은, 동 메달 중에 당연 최고는 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금메달 과연 순금일까요? 그 순간 아니에요? 그래서 메달의 모든 것 지금 밝혀봅니다. 메달 그까짓 거 그냥 동그랗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은 올림픽 헌장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금, 은, 동메달의 지름은 최소 60mm 이상, 두께는 3mm 이상으로 만들 것. 그냥 동그랗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어서 톡톡씨가 궁금해했던 바로 그 질문. 금메달은 과연 순금일까요? 정답은 순금이 아닙니다. 물론 금 메달이니까 금은 당연히 함유돼 있긴 하죠. 각 나라마다 메달의 함량과 성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IOC 규정에 따르면 1등과 2등에게 주어지는 금메달과 은메달은 순도 92.5% 이상의 순은으로 제작되며 금메달은 그 위에 6g의 순금을 입혀 제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등에게 주어지는 동메달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역시 금, 은메달과 마찬가지로 제작하는 나라마다 성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97%의 구리를 바탕으로 아연이나 주석 등을 첨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대 올림픽에서 이 메달을 가장 많이 가져간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인구 530만의 작은 나라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금메달 118개, 은메달 111개, 동메달 100개로 총 329개의 메달을 가져간 동계올림픽의 강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적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에 17번 참가해 금메달 26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10개를 챙기며 메달 획득 순위 15위. 아시아 국가 내에서는 1위로 아시아의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못다한 이야기 그 두 번째 주제는 패럴림픽입니다. 패럴림픽은 올림픽 폐막 2주 뒤 열흘 동안 펼쳐지는 올림픽 정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종 신체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출전하여 실력을 겨루는 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관심이 뜨겁지만 장애인들의 올림픽인 패럴림픽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무릎 씨, 패럴림픽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패럴림픽은 설상 4종목, 빙상 2종목, 총 6개의 종목에서 무려 80개의 경기가 치러지고요. 서로 비슷한 장애를 가진 선수들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장애 영역별로 장애 등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깔끔하게 잘해주셨네요. 자, 그럼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종목에 대해서 화면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세히. 자세히 보여주세요. 아, 이쪽이요. 동계 패럴림픽은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우보드의 4가지 설상 종목과 아이스하키와 휠체어 컬링의 2가지 빙상 종목 등 총 6가지 종목에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제5회 프랑스 알베르빌 패럴림픽에 처음 참가하여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알파인 스키 남자 좌식 부문 은메달을 획득! 2010 밴쿠버 패럴림픽에서는 휠체어 컬링 종목 선수들이 캐나다와의 접전을 벌인 끝에 값진 은메달을 따냈죠. 그 결과 우리나라는 동계 패럴림픽에서 총 2개의 메달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총 39명입니다. 2014년 소치 동계 패럴림픽에서 아쉽게 4위를 차지, 남다른 각오로 패럴림픽 마지막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알파인 스키의 양재림 선수가 있고요. 2017 리비브 파라노르딕 스키 월드컵에서 2개의 금메달을 거머쥔 노르딕 스키 최고의 기대주 신의현 선수가 또 한 번 금메달 사냥에 나서죠. 그리고 이미 2차례 패럴림픽을 경험하며 세계 선수권 대회 최우수 공격수 MVP를 한 번도 아닌 2번도 아닌 무려 3번이나 수상한 로켓맨 정승환 선수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국가대표로 처음 세계 경기에 참가한 유인식 선수의 활강 모습입니다. 네, 저는 에반 스키 선수입니다. 물론 스키를 접하게 된 것은 1982년도 제가 18살 때 경운기 부주의 사고로 이제 우측 다리를 절단하고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그는 재활운동차 스키스쿨에 참가하면서 스키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훈련 환경과 생활고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스키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에 총 3차례의 패럴림픽에 참가하게 되죠. 한쪽으로 그 스키를 탈 때 기술적인 거는 일반이나 똑같다. 물론 이제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는 쪽에는 2배, 3배의 힘이 들겠지만 그 과정은 똑같다는 거. 2m 25 이걸로 한 발로 돌려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거 잘못 안 돌아갔을 때는 그 속도에 이 골반이고 다리가 다 부러져 나가겠죠. 죽기 살기로 내려야 됩니다. 내려와서 그 초를 다툼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려와서 등수 안에 들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통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세 막 3창을 했거든. 대한민국 만세. 그때 생각하니까 이제 좀 가슴이 좀 찡한데, 왜냐하면은 그 장애인 스포츠 때문에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마음의 박수를 보내고 좀 파이팅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장애인 스키는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전, 활강, 대회전, 슈퍼대회전 종목으로 나뉩니다. 각각 입식, 좌식, 시각장애의 세 영역에서 장애 등급을 나누어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시각장애인 경기는 가이드와 한조가 되어 가이드의 음성 신호에 맞춰 선수가 활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우리나라에선 10여 년 전부터 장애인 스키 캠프를 운영하며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알파인 스키 종목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미 국가대표 훈련을 해왔습니다. 특히 그 평창 올림픽을 대비를 해서 기존의 그 외국에 나가는 전지 훈련의 수를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스노우보드 같은 경우도 선수 발굴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비장애인 쪽에서 스노우보드를 훈련을 가리키고 코치를 했던 분들을 저희 협회에 영입을 해서 그분들이 선수들을 발굴하고 지금 거의 초보 단계에서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요. 국제대회에서도 지금 10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패럴림픽의 또 다른 인기 종목! 장애인 아이스하키는 일반 종목과는 달리 선수들이 스케이트 대신 특수 썰매에 앉아 경기를 합니다. 2001년 일본이 기증한 썰매 한 대로 시작하여 현재는 세계 랭킹 3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막강한 팀이라고 할 수 있죠. 격렬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의 성적이 유독 기대되는 종목 휠체어 컬링입니다. 연습할 휠체어 컬링장조차 없었던 2010년 단 첫 출전 만에 은메달을 획득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올해는 한 차원 높은 전략으로 승부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휠체어 컬링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들이 조금 나이대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40대 중반에서 50대 이 고령 어떤 쉽게 말해서 중장년층의 어떤 선수들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휠체어 컬링에서는 샷의 정확성이죠. 예, 얼마만큼 스킵이 요구하는 대로 그 작전을 잘 따라줄 수 있고 그만큼의 작전 성공률을 높게 만들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각 포지션별로 예를 들어서 리더, 세컨, 보이 스킵, 그다음에 스킵이라고 이렇게 4명이 던지는데 그만큼 정확한 어떤 샷의 정확성을 높여준다고 하면 작전율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샷의 정확성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샷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활용하는 과학화 장비들이 있습니다. 전력 분석과는 물론 선수들까지 저장된 영상 기록을 재차 확인하면서 정확한 투구 자세를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있다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팔로초 캐스터들 불러보죠. 박사님, 저희가 컬링을 배울 때는 이 스톤과 부름 말고 없었는데 보니까 이런 다양한 장비들이 있네요. 이 장비들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그 장비는 그 스톤이 지나갔을 때의 어떤 속도와 이동 거리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측정해 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그 포커스는 그 샷의 정확성을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보통 그 쉽게 말해서 그 우리가 요 사이에 통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통로가 넓죠. 네. 예. 근데 통로가 좁아지면 그 이 스톤의 부피가 이 정도 되는데 얘가 이렇게 통과했을 때 이 정도 통로와 넓었을 때의 통로가 우리가 던지라고 하면 넓을 때의 통로가 훨씬 더 우리가 부담이 안 가면서 던질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연습을 하고요. 점차 통로가 좁아져요. 기문이 좁아지면 똑같은 연습이지만 좁아지면 넓을 때와 또 아무래도 심리적인 압박감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부담이 있죠. 네,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런 압박형 형태의 구조로 이렇게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샷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요.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장비를 만들었고 실제로 캐나다나 이런 컬링의 아주 유명한 나라에서는 이런 단순하게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스틱으로 이렇게 해서 기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습을 해요. 실제로 컬링장에서. 링크에 닿을 듯한 기다란 두 줄. 즉, 기문 사이의 정중앙 바닥에는 레이저 광선이 쏘입니다. 기문 간격은 3, 6, 9, 12m의 4가지로 조절할 수 있고요. 스톤이 센서를 통과한 시간을 1000분의 1초,
센서를 통과할 때의 거리를 0.5cm까지 측정할 수 있죠. 휠체어 컬링은 일반 컬링과는 달리 얼음 위를 닦는 스위핑 동작이 없습니다. 손으로 스톤을 직접 미는 방법과 익스텐디드 큐를 사용해 투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이 지나갈 때의 센스의 속도하고 거리, 이동 거리가 실시간으로 이 안경에서 바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던졌을 때 샷이 지금 강한지 약한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인인지 아웃인지 이런 것들의 어떤 정보를 바로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투구가 안쪽으로 감아 도는지 바깥쪽으로 도는지 궤적까지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 톡톡 캐스터, 뭐가 보이나요? PD님 앞에 속도계가 보이고, 예, 거리가 보이고, 예, 보입니다. 특수 안경에 뜬 정보는 태블릿 PC와 휴대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함께 최상의 자세와 강도를 파악하며 개선점을 빨리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벤져스 팀! 월등한 기량으로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길 응원합니다.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최고의 감동을 선사하는 패럴림픽. 땀방울과 열정 앞에는 그 어떤 장애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평창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야, 진짜 감동입니다. 인간의 한계의 끝은 없는 것 같아요. 패럴림픽의 성공이 올림픽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도 동계올림픽과 함께 패럴림픽에도 관심 기울여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세요. 좋습니다. 궁금해서 묻고 과학을 느끼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지 사이언스! 지금 키스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잘 안 보여가지고 키스하는 줄 알았거든요. 화면 지금 아, 나오네.